안녕하세요. 2022년 5월 KB국민은행의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증시의 향방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WM 투자전략부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화창한 날씨가 정말 아름다운 5월이 왔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답게 정말 아름다운데, 그런데 5월은 주식 투자자에게는 다소 예민한 시기가 되기도 하죠. 바로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라는 격언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 시점인 건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봐야 할 시점인 건지, 안 그래도 요즘 시장을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던데 왜 그런 건가요? 통화 긴축으로 촉발된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죠. 네. 우선 이제 매년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5월이면 다시 나타나는 그 격언 때문에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올해 역시 글로벌 증시가 다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지난달에 자세히 짚어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시는데, 오늘 현재 촬영일이 지금 5월 10일 화요일인데요. 바로 지난주에 5월 FOMC가 있었죠. 5월 FOMC에 대한 리뷰를 좀 먼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빅스텝 금리 인상이 이뤄졌죠. 네, 미 연준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월 FOMC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만에 빅스텝 50bp 금리 인상이 일어났다는 점과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50bp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베이비 스텝이 아닌 큰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했던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6월에도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은 먼저 그 개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미 연준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했던 양적 완화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양적 긴축은 미 연준이 보유한 국채, MBS 등을 재투자하지 않거나 시중에 파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입니다. 양적 긴축은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매달 국채 300억 달러, MBS 175억 달러씩 3개월 정도 줄인 이후 국채 600억 달러, MBS를 3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줄여나간다. 지난 5월 FOMC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양적 긴축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양적 긴축, 금융시장의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의 불안 심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미 연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보유 자산이 4조 달러 수준에서 미국 GDP의 40% 수준인 약 9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미 연준의 자산은 올해 말까지 약 4,800억 달러 규모가 감소하고 내년까지 약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양적 긴축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칠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관련된 내용과 양적 긴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월 KB 하우스 뷰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이번 5월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증시에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도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되었습니다. 한 단계 깎였어요. 네.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와 가파른 긴축이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사실 성장률 하향 조정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 경기 침체 리스크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월 KB 하우스뷰의 주요 변화는 선진국 증시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도가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언급해 주셨던 글로벌 경기 불안 이외에도 주목해야 할 다른 리스크들은 없을까요? 네, 앞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배경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 주요국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중앙은행의 자산 축소가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아울러 기업의 실적 둔화 우려도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공급망 불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장기화 이슈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실적 개선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최근 국채금리 상승으로 미래 수익을 할인하고 기업들의 차입 부담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밸류에이션 주식인 성장주 및 기술주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변동성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가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를 중점에 둔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필요한데요. 주식과 채권, 대체 등 다양한 자산에 고루 분산 투자하여 변동성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 시점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위험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필요성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5월 주목해야 할 일정들은 어떤 것들 남아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5월 FOMC는 이미 종료되었지만 통화정책과 관련된 물가지표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11일 현지 시간 기준이고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결과를 통해 지난달부터 제기되어 온 물가의 정점 통과 가능성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물가지표의 둔화가 확인될 경우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5월 26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창용 신임 총재의 취임 후 첫 금통위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6월에도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될 경우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준금리도 지난달에 이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이벤트를 짚어주시네요. 먼저 5월 11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5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꼭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5월의 투자 전략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